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24년 페이스리프트 이후 첫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기본화된 옵션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 트림에서는 LED 선바이저와 함께 레인 센서와 오토 디포그, 프로토 에어컨과 공기청정 시스템, 2열 충전 단자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함께 동승석 2열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추가가 되면서 평균 47만 원이 오른 3,346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최고 트림인 X라인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스포티지는 외장 컬러가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지금처럼 X라인은 전용 컬러 2가지가 추가가 된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울프 그레이 컬러로서 화이트 바디의 그레이가 한 3방울 정도 녹아든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꽤나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X라인의 특징을 엠블럼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실버 컬러가 들어가지만 X라인은 전용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릴부 같은 경우도 기본 라인들은 가로형이 적용이 되지만 X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형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블랙 하이글로시 사용 빈도가 많으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안개등 부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측면부로 왔습니다. 제원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투싼하고 전폭하고 휠베이스는 동일하지만 디자인 차이로 전장은 스포티지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덩치감은 스포티지가 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X라인의 특징으로는 휠에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9인치가 적용이 되며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5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기본 트림이나 다른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컬러 면에서 압도적인 고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디자인 특화 트림 X라인 트림이기 때문에 블랙, 엠블럼과 함께 X라인 전용 배지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면과 비슷하게 후면부에도 블랙 하이글로시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서 확실히 X라인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적재 용량은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살짝은 작은 587리터를 가지고 있고 2열까지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171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2열 시트가 폴드 앤 다이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간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가솔린이 조금 더 낫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준준형임을 감안한다면 스포티지는 거의 역대급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골프백이라든지 유모차, 장 봤을 때에는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X라인의 특징을 실내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트 안쪽에 보시면은 블랙 스웨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다른 트림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X라인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만졌을 때 스웨이드 부분이 안락하면서도 포근해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조금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푹신한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시트 착자감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센터부에는 다이얼식 기어 레버와 함께 열선이라든지 통풍 버튼들은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사용성은 좋습니다. 참고로 가니쉬는 리얼 우드가 아니기는 하지만 우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름 고급스러움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성에 있어서는 편한 것 같아요. 현재는 운전석입니다. X라인에서는 시트 말고도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된다는 게 다른 트림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블랙 컬러라서 티가 안 나는데 유색 컬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투톤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에는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그래픽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긴 하지만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풀 오토 에어컨이 탑재가 됐다는 것도 2026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X라인은 디자인 특화 트림이라서 그런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이 블랙 스웨이드가 루프 전체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트림을 고르신다면은 이런 블랙 루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라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은 아닙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2026 스포티지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전기 모터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7.7kW 모터가 탑재가 되면서 연비가, 그러니까 EV 모드 주행 가는 거리가 높아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파워트레인 면에 있어서 바뀐 거는 별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히는 길이나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로 계속 주행을 해줍니다. 현재는 배터리가 약 50% 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속 한 60km 이상부터는 엔진이 개입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엔진으로 구동을 시키면은 배터리가 빨리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80% 이상 찼을 때에는 시속 80km 기준으로 전기모터 주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전기모터 용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주행 감각을 정리를 하자면 무난하면서도 컴포트하고 대중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티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불호가 없거든요. 디자인을 제외하고 성능, 공간적으로만 본다면 일단 준준형 치고 공간도 넓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호불호가 없는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시야각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트 포지션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내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서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스포티지는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닫히는 모토는 컴포트합니다. 표준적이에요. 스포티지는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노블레스 트림부터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내 정숙도가 좀 더 좋아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최고 트림인 X라인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도 도어 실링의 소재라든지 마감에 있어서 최종적인 실내 정숙도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스포티지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C 세그먼트 준준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W급을 상회하는 정도의 정숙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윈도 노이즈는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로드 노이즈가 현재는 안 좋은 도로, 다시 새로 포장된 도로, 여기선 또 조용하죠. 그러다가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로 왔을 때 노면에 따라서 로드 노이즈 편차가 좀 큽니다. 노면에 따라서 로드 노이즈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하부 방음이 좋다라고 느낄 수는 없거든요. 지금처럼 포트홀 구간이 연속적으로 있는 구간에서는 진동도 많이 울려 퍼지고 소음으로도 캐빈룸에 많이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X라인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X라인 전용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현재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 35, 후륜 35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적정 공기압을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이음새 구간, 저런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충격들을 캐빈룸에 아예 전달을
방금은 좀 좋았어. 왜냐하면은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eRide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방직턱이라든지 방금처럼 둔턱 구간이 높은 구간에서는 차량의 흔들림, 피칭을 약간씩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런 구간에서는 의외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어느 구간에서 승차감이 안 좋냐,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입니다. 마침 또 여기가 자유로라서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데를 갔을 때 두둥두둥 막 덜컹하고 땜빵 구간이라든지 도로 홈이 패여 있는 구간, 요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사실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데일리함의 포지션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아쉽다라는 거죠. 이는 휠인치 다운을 통해서 약간의 승차감을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스포티지는 작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전기모터 용량이 늘어나서 시스템 출력이 235마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증가가 되었죠.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우렁찬 엔진음과 함께 뭔가 약간 더딘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속력이 나고 나서부터는 꽤 경쾌하게 달려줍니다. 근데 엔진 사운드가 너무 우렁찬데요? 이거 엔진룸 방음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엑셀링 좀 깊게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처음 속도를 올려줄 때에는 전기 모터와 함께 엔진이 같이 이제 구동이 되면서 약간 더딘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감마2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6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즉 터보 차저는 저 RPM에서 터보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전기 모터가 잘 보완을 시켜줍니다. 다만 파워, 출력으로만 봤을 때 뭔가 파워풀하진 않다라는 거죠.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 235마력에 37.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공차 중량은 19인치 휠 기준으로 1.6톤 정도가 됩니다. 이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스펙에서 하이브리드가 7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1.6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는 스포티지와 가속감만 놓고 본다면 하이브리드는 좀 더 여유롭게 질주하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밟았을 때 여기서 업시프트, 한 번 더 업시프트. 이게 변속되는 질감도 너무 부드럽고 일상 영역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주행 감각하고는 거리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는 네이밍, 그러니까 모델명 때문에 뭔가 스포티하게 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되게 데일리하면서도 평온하고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 드라이빙보다는 일상 영역 내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주행 감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모터 용량이 47.7kW가 어떻게 보면은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위급, 그러니까 소렌토와 산타페가 있죠. 소렌토와 산타페하고 동일한 용량을 가져갑니다. 이게 스포티지가 왜 더 좋냐면은 공차 중량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워트레인으로 얘는 좀 더 가볍다 보니까 전기모터 주행량도 많아지고 최종적인 출력도 스포티지가 훨씬 좋습니다. 전방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사용해 보겠습니다. 꾹 누르고 지금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작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차를 슬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배터리가
한 80% 이상 차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이라는 것 자체가 보조 제동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원을 다시 배터리로 충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 차량은 배터리가 거의 완충에 가깝게 충전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 게이지에 따라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의 개입량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조향감도 느껴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정차 해줄 것인가? 이게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속을 도와주는 거지 최종적인 정차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은 현재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뷰와 후방 뷰 크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이드 뷰, 탑 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바퀴 각도예요. 근데 이렇게 전기 모드로 가면 진짜 조용해요. 뭔가 내 숨소리가 너무 거칠달까? 그 정도로 실내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갈 수 있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기어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형 투싼도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투싼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플랫폼 공유하고 파워트레인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재원상의 길이가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범퍼가 디자인이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 회전 반경은 사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국내 도로에서는 못 가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하고 불편함이 없는 조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게 롱바디 버전이거든요. 웃기죠? 이게 롱바디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 숏바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전장도 짧고 휠베이스도 조금 짧은 모델이 판매 중에 있는데요. 확실히 한국에서 판매하는 스포티지가 얼마나 크다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 구간을 주행하면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딱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이게 데일리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 구간에서는 굉장한 롤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도 발생이 돼요. 요거는 이제 4륜구동을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4륜구동을 넣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롤링이 들어오긴 하지만 현재 19인치 가장 큰 인치수의 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나름 잘 버텨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E-핸들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지나갔을 때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동력과 선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가솔린 스포티지도 타봤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일반 도로에서는 이 핸들링이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예민하게 느끼면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가주긴 하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딱 급 조향을 했을 때 이게 무게중심이 살짝 언밸런스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편안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딱 틀고 나면은 지금 제 물통이 기울어질 정도로 전륜과 후륜이 시간을 두고 따라와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롱바디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단일 모델이잖아요. 이런 거를 본다면 확실히 스포티지는 안락함, 데일리함, 패밀리함,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들어가 있어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약 70kg 정도가 더 무겁긴 합니다. 그리고 무게 밸런스가 전륜에만 몰빵이 된 게 아니라 후륜 쪽에 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무게 중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방금처럼 급조향을 했을 때에는
차이가 아예 없진 않지만 크진 않아요. 방금까지는 스포츠 모드로 급 조향을 했었고 지금은 에코 모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 에코 모드에서는 핸들 무게감이 이렇게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직한 감각을 원하신다면은 이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핸들 모드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다니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2와 차로 유지 보조 2, 최신 ADA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마침 여기 곡선 구간이거든요. 곡선에서 차선을 이게 차선이 지금 약간 흐릿흐릿하거든요. 오, 근데 인식을 꽤 잘해주고 있습니다. 꽤나 훌륭합니다. 그럼 여기서 차선 변경. 되게 스무스하게 차선 변경을 도와줍니다. 이게 준준형급이긴 하지만 ADAS,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최근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완성도는 꽤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여기서 슉슉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소렌토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그립 감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소렌토에는. 그래서 스포티지의 최대 장점이었었는데 이제는 다 들어가게 됐네요. 아무튼 준준형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신 옵션과 최신 ADAS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즐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에 버튼이 있거든요. 핸들 열선 꺼줘. 핸들 열선을 끌게요. 오, 핸들 열선을 방금 꺼줬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조수석 윈도우 내려줘. 동승석 창문을 열게요. 오, 대박. 동승석 창문 올려줘. 동승석 창문을 닫을게요. 이야, 인식률 좋다. 그럼 약간 추상적인 것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일주일간 비 오는 날이 있을까? 현재 벚꽃동은 비가 오지 않아요. 이후 비 소식은 없어요. 근데 뭔가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부터 며칠간 뭐 거기서는 뭐 날씨가 어떻고 그러진 않고 그냥 결과값만 보여줍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한 번 더. 이 근처에 뷰 좋은 카페 알려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내가 입 너무 많이 벌렸어. 제가 맛집을 추천해줘 라는 것도 아니고 뷰가 좋은 카페를 알려달라 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리스트를 뽑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박. 그럼 한 번 더. 이거는 진짜 감정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나 요즘 우울해. 내가 있잖아요. 토닥토닥. 내가 있잖아요. 토닥토닥까지 해줍니다. 꽤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말에 있어서도 대응을 잘해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기특하군.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대 연비가 16.3km가 나옵니다. 다만 요건 기본 인치수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19인치 조합으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3km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배터리도 막 좀 많이 차 있는 상태이고 스포츠 모드로 좀 많이 달렸어요, 제가. 그리고 주행은 막히는 도로 2, 고속주행 8, 2대8 가르마 같긴 한데 2대8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17.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 모터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고 공차 중량이 가벼운 편에 속해서 그런지 연비는 복합 연비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는 연비가 20km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지금처럼 고속주행보다는 막히는 길 위주로 주행했을 때 극강의 연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헤드룸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위급인 소렌토와 당연히 작긴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느꼈을 때 공간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정말 쾌적합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19인치 휠 사양입니다. 방직턱 딱 넘었을 때 일단 요 준준형 SUV 요 세그먼트는 혼자 타도 좋고 둘이 타도 좋고 다 같이 타도 좋은 만능카입니다. 그리고 방직턱과 함께 맨홀 구간 요런 데에서 로드 노이즈는 아무래도 급답게 약간 시끄럽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승차감은 솔직히 이 정도면은 편안한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가솔린과 다르게 하이브리드 스포티지는 이 라이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둔턱 구간에서 모터 제어를 통해서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우 높이가 동일한 방직턱 구간은 편안하긴 해요. 다만 이게 1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의 차이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차이가 있긴 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스포티지는 1열의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2열이 아예 다른 차를 탄 것 같다 정도로 불편하진 않지만 2열은 아무래도 이 무게중심이 얘는 프론트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열만큼의 아늑함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둔턱 구간에서는 나름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게 X라인 최상위 트림이라서 휠이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36 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적정 공기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헐적으로 요철이 있는 구간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도 19인치 휠임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투싼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안락함과 조금 더 편안함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패밀리카, 특히 패밀리카는 2열에 탑승객이 있잖아요. 그래서 2열 승객도 1열 승객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이게 공간도 넓고 또 이게 4륜 구동도 선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센터턱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2열 옵션도 에어벤트와 열선 또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급이면은 웬만해서는 불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워요. 자, 이렇게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에어백은 총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는 94.1점으로 1등급, IIHS에서는 2025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하이브리드 기준, 계기판 제어기의 HUD 관련, 주차 중 보조 전력 공급 장치 관련, 기아 커넥트 서비스 통신사 관련으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6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떠냐? 원래 좋았던 패키징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본화된 옵션들이 메리트로 느껴집니다. 또한 높은 연비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비싸졌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움으로 느껴지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